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시험이잖아요. 6월이 됐을 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6월 말부터 잔소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루틴을 유지하는 거. 시험 날까지도 정말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매일매일 정해지는 루틴을 지켜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직 지방자치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6월 1일이라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그 실력을 곧 발휘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수험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험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빨리 시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30번 지방공기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정부 부처형 기업처럼 정부 부처가 공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방직영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지만 정부 부처형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형이 아니라는 것은 지방정부도 일단 별도의 법인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공사나 공단의 형태입니다. 공사는 민간 출자가 허용이 되고 공단은 민간 출자가 불어져.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방공사와 공단 모두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요. 지방공기업의 유형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없다, 출자할 수 있다 했는데 출자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자,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 출자형의 지방공사가 아니고요. 보통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직영기업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직영기업 대상 사업들 대부분 아마 법령으로 내용 보셨을 거예요. 상수도나 하수도, 지역개발이라든지 혹은 도로교통에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직영기업 우선 대상 사업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가 되는 건 현재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30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131번 들어갑니다. 자, 정부 간의 갈등과 분쟁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협력 방식입니다. 정부끼리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극적인 협력들을 좀 해놔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초 내에 같은 광역 내의 기초가 싸우면 광역이 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광역 사이, 광역끼리 혹은 광역 안에 있는 기초들이 다른 광역 내에 있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는 선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조정 결정 사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요 2번이나 3번은 우리가 기출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표현들이 아닌데 2008년에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장의 선지 통해서 꼭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4번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이다. 이럴 때에는 행안부 안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거 없지요. 바로 각 지방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광역자치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요 위원회에 가셔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이 되는 건 4번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32번으로 갈게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자주재원, 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고 문제 골랐습니다. 당연히 취주자담 레비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일이 법령 특강이에요, 여러분. 내일 법령 특강 때 할 거예요. 우리 지방세에 대한 암기 그때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지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조금 까다로운데요.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그 세금 중의 일부를 다시
광역에게 이전합니다. 광역세예요. 지방소비세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광역으로 이전해주게 되는 일종의 세원 공유 방식의 지방세고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교자, 고인의 목적세입니다. 레저세는 아시겠지만 경주 막권세가 전환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륜, 경정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레저세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인 개별 소비세가 레저세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선지입니다. 지방세인 경주 막권세가 확대 적용된 세금이 레저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을 많이 받습니다. 재산과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요. 재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세금, 재산 보유세, 재산을 거래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 재산 거래세. 그래서 이 재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지방 소득세라든지, 그죠? 부동산세, 부동산 관련된 세금, 바로 재산세 같은 항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재산 거래세가 보통 취득세, 등록세, 거래할 때 취등록해야 하니까 그때 내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들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에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132번 46일차 굿모닝 행정학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1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저희 굿모닝 행정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법령 특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힘내서 밤까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끝까지 자리를 차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